미국의 선박을 건조하려면은 미국의 그 법이 막고 있어요. 미국 기업만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법안이 지금 발효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해군 선박을 동맹국이 건조할 수 있게끔 그 동맹국에는 딱 꼬집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나토 회원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새로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제조업이 지금 중국에 추월당했거나 아니면 격차가 줄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4년 동안은 격차를 메꾸거나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트럼프는 한국에 방위비 재협상에서 막대한 액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만큼의 비용을 내게 될까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임 정부와 우리가 협상을 했는데 왜 정부 수반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지? 뭐 똑같은 미국 아니야 하는데 사실 국가와 국가 관계라는 것은 이제 말은 똑같은 국가가 영속적으로 했지만 대한민국도 보면 왜 전임 정부가 외국 정부와 협상을 우리 행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내적인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우리 약속을 못 지켜라고 이른바 손절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교적 문제를 또 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국제 관계인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국가와 국가가 한번 약속한 거는 영원하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론이죠. 현실이 아닙니다. 가령 2차 세계대전 생각해 보면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에 대해서 성장 국가들이 이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니까 그걸 갚다가 못한 이제 독일이 뿔이 나서 그 아주 극렬한 이제 히틀러의 나치를 열광을 하면서 뭐 기존의 조약을 다 폐기하고 전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국제 관계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역시 국제 관계는 뭐 규칙과 선례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힘이 정말 중요한 그런 사회고 운 좋게도 지난 이제 한 1990년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는 한 25년 동안은 그래도 규칙과 규범과 선례 중심의 그런 것들이 돌아갔죠. 따라서 대한민국이나 뭐 이런 이제 중진국들이 가장 강력한 국가는 아니지만 뭔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굉장히 좋았던 그런 호황기였다면 지금은 다시 이제 힘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현실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동맹국인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동맹국이니까 그동안 방위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동맹의 한쪽이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미군 그리고 군사력이 한반도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다 인정을 다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국방비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맹인 일본도 그랬고 또 동맹인 이제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그랬는데 이게 미국 경제가 뭐 압도적인 1 위를 기록할 때는 심리적인 여유도 있고 그들이 할 여유가 있지만 20 세기가 끝나고 21 세기가 시작이 되고 9.11이라는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테러가 터지고 테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과 관계없이 미국이 혼자 전쟁을 몇몇 국가들로 수행을 하면서 미국 국내적으로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외국에 군사력을 투사를 해야 되지? 우리 세금으로? 효과도 없는데?' 이런 회의론이 점점 커지는 와중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마찬가지. 바이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 보내지 않았어요. 원전을 하지만 군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 정치가 굉장히 예전에 전 세계를 책임지고 경찰 역할을 마음껏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미국에서 이제는 뭔가 주저하는 그리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곳에 뭐 한두 군데만 골라서 개입하려고 하는 미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려면은 뭐 군사력에 대한 부담은 동맹의 한쪽이 점점 더 많이 지는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싫으면은 군사력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는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럼 우리는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생각이 있느냐. 그 많은이라는 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뭐 가령 지금은 이제 우리 군대를 뭐 예전에 비해서 되게 짧게 가는데 더 많이 오래 갈 수 있느냐? 심지어 모든 뭐 대한민국 그 정년기에 나이 있는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군대 갈 수 있는 이스라엘처럼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려고 한 것은 쉬운 걸 수 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신 이제 이 거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위비 올려줄 텐데 너는 뭐 우리한테 뭘 줄래?"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물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 내야 되겠죠.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고 한국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가장 강력한 이 슈퍼파워는 해군력이 있었다. 모대양 육제주의 군사력을 전개하려면 해군력이 필요하죠. 공군도 필요하지만 이제 공군의 베이스가 되려면은 미국처럼 태평양 멀리 있는 그런 국가는 유럽이나 중동이나 뭐 남미나 아시아에 군사력 투사하려면은 이제 해군력이 있어서 해군 기지에서 이제 비행기도 뜨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사시에 해군력으로 뭔가 이제 그 전함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을 했고 바이든이 이어받았고 트럼프 계속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있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나와서 자유 세계의 이익을 훼손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인도 태평양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수입하는 중동에 있는 많은 그 천연 자원들 거기가 중동 지역을 통과해서 인도양을 통해서 싱가포르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핵심 국가인 인도, 호주 그리고 일본 이제 세 개 국가와 연계해서 미국이 쿼드 체제를 만들고 군사력 전개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뭐 10 년, 20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미국의 이제 군함을 이 노후됐으니까 수리하고 또 새로운 군함을 이제 더 건조를 해야 되고 또 군함뿐만 아니라 잠수함 여러 가지 이런 전력적인 이런 그 해군의 전력을 군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국의 이 조선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서 전 세계 상선과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이제 선박을 가장 압도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가 지구상에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많이 쇠퇴했고 한국하고 중국인데 물량은 뭐 중국이 훨씬 더 많죠. 중국이 한국을 따라와서 이제는 초월해 버렸는데 스케일이 워낙 크고 또 중국이 뭐 G2로 성장했고 전 세계 이런 무역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제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적인데. 그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너무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꼭 집어서 뭔가 조선 산업에 협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선박의 건조 차원이 아니고 기존 선박을 이제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앞으로 10 년, 20 년을 내다보면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근데 외국 기업이 와서 미국의 선박을 건조하려면은 미국의 그 법이 막고 있어요. 오로지 미국 기업만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법안이 지금 발효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하원에서 법안이 발효되고 궁극적으로 아마 논의를 통해서 최종 법안이 타결될 것 같은데 지금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해군 선박을 외국 동맹국이 건조할 수 있게끔 그 동맹국에는 딱 꼬집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나토 회원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정말 이 미중 경쟁 와중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마구 쏟아지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죠. 그래서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제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의 또 이 개미들은 발빠르게 이런 줄을 막 열심히 이미 담은 것 같아요.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트럼프 아주 폭풍이 밀려오고 있지만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강력한 제조업이 지금 중국에 추월당했거나 아니면 격차가 줄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4년 동안은 격차를 메꾸거나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뭐 정말 이제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런 신냉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냉전의 단청선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바로 한가운데 있는 거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뭐 이런 움직임이 표면적으로 전개 안 될 때는
우리가 필요한 집단적인 후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건비가 싸고 그리고 생태계가 있는 데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최종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화웨이의 뭐 5G를 견제를 하고 또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하는 걸 견제를 하면서 고성능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걸 본격적으로 통제하고 또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데 연결된 기술이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더라도 원천 기술이 미국이면 통제하는 것이 지난 4년 동안 본격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 우리 중국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심했었죠. 그래서 그런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기술만 이제 중국하고 거래를 하거나 아니 중국 투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는 것이 한번 투자하면 끝이 아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스템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기술과 장비가 미국의 통제 때문에 이제 어렵게 되면은 정말 이제 고난의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뭐 이것을 우리가 외교력으로 이제 돌파를 하면 좋은데 외교로 돌파가 안 되고 미국이 너무 강하게 버티면은 그다음 그는 이제 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수출 포기하고 중국만 하겠느냐. 아마 그런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랄지 반도체 배터리에 미국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제조업 투자를 많이 하는 넘버 원 국가가 됐어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래서 미국의 꽤 많은 지역에 특히 대선의 명운을 좌우하는 스윙 스테이트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미중 그 신냉전이 반도체처럼 기술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산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적인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꽤 많은 부분이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이라는 당근으로 유혹을 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약속까지 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야 보조금 그거 뭐 전임 정부 한 거야. 안 줄 수도 있어." 하면은 인제 미국 같으면 우리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런 법적 투쟁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고 그런 트럼프는 '아 이제는 앞으로 보조금 안 줄 거야.' 그러면 그 법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의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과정도 있고 또 트럼프는 그 법이 만약 폐기되거나 앞으로 우리는 대신 그냥 관세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관세 대신 공장에 투자를 해. 이런 이제 게임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국의 그런 이제 반도체, 배터리 이런 투자는 뭐 트럼프 기간 동안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투자라는 것이 특히 미국의 제조업 투자라는 것이 다른 이 인건비나 제조업 생태계가 이미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투자의 효율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업인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미국은 뭐 이제 태계의 나라 그리고 금융의 나라 이렇게 됐지 이런 이제 큰 공장을 돌리는 그런 거를 잘 안 해 봤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규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제품에 아마 그 불량률도 많을 것 같고 따라서 단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제조업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가 강하게 아마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그럼 우리 투자할 텐데 너 뭐 해줄 거야?" 이런 식의 이제 협상 이게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미중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이제 신냉전이 진행이 되면서 한국의 특히 이제 대기업들 그러니까 그룹의 매출의 많은 부분이 한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은 이런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뭐 필요하면은 행정부의 로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 국내 정치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이제 급소를 잘 알고 누구를 움직이면 뭘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식의 그 정보는 많이 이미 수집이 돼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공장을 지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약간 그 중견기업들
그들은 사실 대기업만큼 그런 정부를 상대하는 자원이나 뭐 그런 이제 인력이 되게 부족할 수 있죠.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관련 이제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죠.